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온 울프 프로 세계 최초 30TB 나스용 하드를 가져왔는데요. 야, 요 3.5인치에 30TB라니. 요즘엔 사실 사용을 잘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탑에 하나씩 넣던 하드 용량이 보통 2TB였었는데 그거 15개 물량이야. 그게 하나, 둘, 셋, 4개. 나스도 지금 보면 딱 4배짜리 가져왔거든요. 요렇게 합쳐서 세상에 120TB야. 제가 사실 나스는 이것저것 써보긴 했는데 IP타임 거는 처음 보거든요. 설명서 같은 것들, 어댑터는 12V 6A, 데탑에 많이 쓰는 접지형 파워 케이블이랑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가라고 써져 있는데 카테고리 5E 랜선 하나, 이거는 설치용 볼트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봉지 까면은 바로 본체에 나오고요. 아, 이게 자석인가 보구나 얘는. 자, 여기에 이렇게 30TB 내장을 넣게 되면은 달랑 4배 나스 하나가 120TB짜리가 되는 거예요. 최근엔 사실 개인용 컴퓨터에서 하드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저희 가게만 하더라도요, 최근에 출고했었던 컴퓨터들 리스트를 다 훑어봐도 하드가 하나 나올까 말까 해. 그 정도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하드 회사들 진짜 곡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신제품을 내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고, 제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서도 시게이트 광고들 보셨잖아요. 광고까지 여러 군데에다 때린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놀랍게도 요즘에 오히려 하드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시게이트의 2025 2분기 매출은 23억 2,500만 달러로요. 직전 연도 동기 대비 매출이 50%,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7%, 순이익은 무려 28%나 증가했어요. 아니, SSD가 등장을 하면서 하드는 갈 자리를 잃었다네. 시게이트 뭐 신사업이라도 찾은 거야?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빨대를 꽂았길래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 거지? 궁금하죠? 그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드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던 건 팩트예요. 여전히 용량당 비용을 갖다가 최적화시켜야 되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 수요가 충분히 있긴 있었지만 개인용 시장에서는 진짜 급락하다 못해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 거의. 또 이게 SSD와의 경쟁을 위해서 용량당 가격을 줄이다 보니까 수익성의 문제도 발생. 플러스 이제는 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밀도의 직접화. 동일 플랫폼에서 용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졌어요. 나아가 시게이트도 어쨌든 SSD 브랜드 파이어쿠다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득을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SSD 시장은 이 하드 시장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경쟁사가 진짜 5만 군데가 다 있어. 플러스 시게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예 물리적으로 깎아가지고 밸류를 창출하는 이 하드랑은 달리 SSD는 모래에서 반도체로 이걸 밸류를 갖다가 확 띄워가지고 팔아먹는 거를 사다가 만드는 2차 제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 어때요? 솔직히 뭐 좋은 이슈라는 게 단 한 개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열렸으니 그 이름하야 바로 AI 데이터 센터. 야, 진짜 이 하드 회사들은 오픈 AI랑 엔비디아한테 그랜저를 박아요. 심지어 AI는 갑자기 어느 순간 등장을 했단 말이야. AI 데이터 센터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AI 인프라라는 걸 들어봤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원래.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등장한 이 AI 서비스들, 챗GPT, 딥시크, 뭐 음악 만들어주는 AI, 영상 만들어주는 AI, 등장하는 것마다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아니, 진짜로다가 우리 아들 보니까 검색하는 걸 갖다가 이제는 챗봇한테 하던데,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이용자는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폭발하면 당연히 인프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수요가 터져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저장 장치에 대부분 하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게이트 입장에서는 야, 그 뭐 개인용 뭐 몇 푼이나 한다고 개인용을 팔아. 아,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 그럼 렉당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량 하드가 필요하겠네? 대용량의 수익성 좋은 놈으로다가 그냥 단물 쪽쪽 빨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 아이온 울프 프로는 개인용 중에서 최상위 제품인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들의 여파로 이 30TB가 만들어지더라고 봅니다. 보통 하드는 어떤 임계점을 갖다가 지나면 가격이 더 비싸지거든요. 다나와에서 얼마인지 잠깐 보면은 비싸긴 하네. 120만 원. 1기가당 약 40원 정도. 기존의 아이온 울프 프로 가장 큰 용량이 24TB인데 그게 지금 기가당 36원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개인용으로 많이 쓰는 바라쿠다가 24TB 기준 기가당 30원이 조금 안 되니까 개인용 기준으로는 거의 1.5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같은 폼팩터의 용량을 높이는 건 좋아. 근데 이렇게 비싸면 이걸 누가 사라는 거야? 누구 하나 지금 호구 잡으려는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 나스가 4배이었고 여기다가 30TB 4개를 넣어가지고 120TB를 갖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30TB짜리 말고 24TB짜리로 120TB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하드가 몇 개여야 돼요?
5개죠. 그런데 하드가 5개면 이 4베이 나스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베이 가격이 지금 한 50부터 100 정도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5베이로 가면은 최소 120.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하드 가격이랑 나스 가격이랑 플러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30TB 쪽이 싸게 맥히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플러스 똑같은 맥락으로 이건 사실 가정이니까 뭐 2베이, 4베이, 뭐 8베이 이런 건데 기업용 서버에는 렉당 진짜 수십 개의 하드가 꽂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막 10대 막 20대 써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렉 하나 비용을 갖다가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줄어드나. 그러니까 자원을 더 쓰는 것도 아니고 플래터 개수도 똑같고 하드 회사 이윤 많이 남겨먹는 거 그거 배도 아프긴 하지만 비싸게 불러도 살 수밖에 없는 그 가격대에 내버리는 거예요. 전체 비용 고려를 하면은 그게 딱 싸게 맥히게끔. 아무튼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용량을 갖다가 계속 올리려고 하고 고용량을 내려고 하는 거다, 제품을. 때문에 앞으로도 이 똑같은 사이즈로 고용량의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게이트 행사 제가 저번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미 용량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갖다가 다 해놨어. 햄머 기술이니 뭐 모자 X3 플러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즘에 하드에 들어가는 플래터 개수는 다 똑같잖아요. 10장 최대치. 이걸 넘으면 이제 3.5인치를 넘어가니까 거기서 딱 멈춘 상태에서 한 장당 밀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한 작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번외로 제가 저번에 그 시게이트 광고 받았을 때 이거 나스 말고 다스로 준 이유는 대놓고 나스로 유명한 S사 저격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장 가니까 그 앞에 나스 회사들이 부스를 갖다가 쭉 깔아놨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아수스토어, 테라마스터, IP타임, 큐넷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유명한 나스 회사들 거의 다 있죠. 근데 그들이 없어. 웬만큼 유명한 회사들은 진짜 다 왔는데 그들만 없어. 여러분들 이게 저만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게 진짜 우연의 일치라고? 아무튼 잔소리가 길었는데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댑터 연결하고 공유기에 랜선 끼워주고 전원 버튼 온. 그 다음에 IP타임 홈페이지 가가지고 제품군 선택해주고 검색 누르면은 여기 요거 뜨죠? 요 도우미 지금 받아가지고 깔아주시고요. 요거 이제 순서대로 따라 하면은 뭐 암호 설정이나 윈도우 폴더 공유, IP 디스크 세팅 같은 걸 도와주게 됩니다. 다 됐죠? 여기까지. 요 화면이 나스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스에 지금 다른 거 쓰고 계신다. 그럼 좀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OS가 안 뜨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저 상태야? 놀랍게도 이게 끝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있을 건 다 있어요.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추가나 뭐 제거할 수 있고요. 폴더 관리 들어가면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서비스 종류를 체크해가지고 저장을 때리거나 지원하는 서버 종류랑 포트 지정하는 부분 여기 전부 다 있고 앱도 있는데? 아, 먼저 설치를 할 때를 갖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아니, 이름을 보면 물론 이제 대충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앱의 어떤 기능 정도는 간단하게 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기기에 레이드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키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레이드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레이드 5로 한번 말아볼까요? 자, 다 됐고 다시 시작을 한번 하고 나면은 잡혔죠. 유틸리티도 또 있거든요. IP 디스크라고 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내 컴퓨터 들어가면은 경로를 볼 수 있게끔 복사되죠? 되죠. 아, 이거는 지금 포트 트래킹을 갖다가 아직 안 잡아가지고 대역폭을 갖다가 반토막만 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IP타임 나스는 처음 써보긴 하는데 베이 빼는 거, 잠금 장치 없는 거, 뭔가 그 고급지진 않아. 그리고 초심자보다는 되게 좀 전문가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가성비 유저들은 얘를 살 것 같은 게 이 가격치고 성능이 진짜 잘 나와. 야, 이거 40만 원인데? 요거랑 비슷한 스펙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해요. 그냥 기능, 그 다음에 성능, 베이 지원하는 거 이것만 봤을 때는 가성비가 맞아요. 자, 요거 다스로 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직결했을 때 풀스피드도 측정을 해보면요. 기존 하드보다 아주 살짝 빠른 느낌은 있죠. 어차피 SSD 쓰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도킹 객긴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작업하기 전에 아예 소스 파일을 갖다가 여기다 복사를 해놓고 나스에서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체감 차이가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 30TB 나스용 하드 아이온 울프 프로, 그리고 가성비 4베이 나스 IP타임 나스 400이라는 제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솔직히 저는 유튜버 중에서는 영상을 그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 하드에 30TB라고 써져 있는 것만 봐도 설레는 분들 계시죠. 겁나 사고 싶은 분들 계시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싸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다나원은 저는 매일 보잖아요.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팩타를 보면 살짝 좀 감이 오거든요. 첫째, 이 아이온 울프 프로까지는 용량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더 받아먹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24TB가 지금 22TB보다 오히려 싸. 그러니까 기존 최상위 용량이
더 싼 거지. 그럼 30TB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둘째, 아직 발매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을 개수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게 한 200개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많이 내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때문에 뇌피셜이지만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다나와를 매일 보는 그 경험치가 주는 촉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갖고 싶다. 저는 다시 반납입니다. 다시 반납이야. 이거 하나만 가지면 한 2년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 아직 급이 모자라서 그래요.